안녕하세요. 상큼쌤의 성김요양TV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첫 시간 소화기계 해부학적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강의가 조금 길어서 기초 부분이다 보니까 좀 천천히 얘기하고 좀 길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들으시는 이제 수강자들이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좀 너무 이제 느리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게 길이도 길어지고 조금 분량을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언들을 다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왜 그렇게 해야지만 했던 부분들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의 그 강의 스타일이 눈높이를 맞추자고 이게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조언을 이제 하시는 분들의 여러 연령대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취약계층 그러니까 연세가 있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어나서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많이 하시니까 좀 다음 파트로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실강 때 젊은 사람들은 걱정이 안 된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서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좀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하고 기초적인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하는 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해가 좀 안 되시고 좀 그런 연령층을 위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칫 이제 젊으신 분들이 지루해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말 빠르기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전 연령대가 딸 수는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50% 이상 과반수 이상 차지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하고 그분들이 다 합격하실 수 있는 강의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 중에도 의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되게 난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항상 파트를 나갈 때 기초적인 부분을 맨 앞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들은 항상 그 기초적인 부분을 할 때는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기초 부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나갈 때에는 좀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강의에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쵸. 첫 번째 방송 할 때는 좀 느리게 천천히 했어요. 왜냐면 이제 해부학적인 용어도 처음 들어볼 것이고 해부학적인 장기의 이름이라든지 위치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라 완전히 처음에 완전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지하다 정말 백지장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천천히 나갔던 부분인데 오늘은 기초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은 말 빠르기가 조금 빨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복습도 한번 해드리고 다음 진도를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분량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수강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서 이제 말하는 사람은 자기 강의에 심취하다 보니 이제 길이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반복적인 청취가 필요하고 반복적인 시청을 하려면 좀 짧게 하는 게 좀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강의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량을 실강에서 하는 것처럼 막 7, 8시간 쫙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한 파트에 조금씩 분량을 한 30분 정도로 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끝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저도 좀 부담이 덜 될 것 같더라고요. 매일매일 방송을 또 찍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의 비중을 낮춰서 유튜브로 옮겨왔는데, 유튜브에서 더 보기가 쉽다. 그렇게 너무 이제 좋은 반응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영원히 상큼하게 빛나리라 해가지고 쌍큼쌤이라고 이렇게 응원의 그 선물을 주신 그 팬분 정말 감사드려요. 제 주소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르친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 무명으로 보내셨더라고요. 이거 유튜브 조명으로 잘 쓰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달이네요. 그리고 영원히 상큼하게 빛나리라. 영원히 상큼하게 빛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아들이 중요한 내용을 표기를 할 때 이 별을 딱 들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거 중요한 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하고 안 까먹을 것 같다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아 정말 감사하고 감동이다. 선생님이 엄마가 열심히 해볼게. 화이팅.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첫 시간 지나고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복습을 잠깐 해볼까 해요. 저번 시간에는 해부학적 위치, 소화기계 해부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해부학적 명칭, 그리고 각 기관의 기능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계는 입으로 시작해서 구강, 인두를 거쳐서 식도를 거쳐서 위장을 거쳐서 십이지장을 거쳐서 책에는 안 나와있죠. 그리고 배꼽을 중심으로 소장이 이렇게 음식물이 위장에서 만들어진 음식물이 걸쭉해지면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하다가 맹장을 충수돌기 통해서 대장이 시작되고 대장의 첫 시작을 맹장이라고 하면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 결장이 있더라. 그리고 학문으로 대변이 돼서 음식이 소화에서 통과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를 케어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환자의 오른쪽이 어디냐? 나와의 반대편이더라. 그래서 환자의 오른쪽은 여기는 right, 여기는 left. 그리고 지금 상복부의 소화기를 그러니까 상하복부의 소화기를 배우니까 배꼽을 기준으로 4등분을 해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지가 되겠죠. 그래서 상복부의 메인 기관은 위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위장의 기능은 무엇인가? 위장의 기능은 뭐가 있었죠? 위장의 기능은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소화효소인 펩신이나 위산이 나와서 음식을 잘게 주물러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거 액체 비슷하게 이제 걸쭉하게 만들어서 소장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게 위장이었습니다. 그럼 대장의 기능은 뭐냐면 대장은 하복부의 메인 기관이고 대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맹장에서부터 시작이죠. 대장에 따른 세부적인 명칭은 결장입니다. 그래서 맹장도 대장에 들어가고요. 결장이 세 군데가 있죠. 네 군데가 있네요. S자 결장까지. 거기서 대장의 마지막은 S자 결장으로 끝나요. 항문은 대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문 외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맹장, 결장, 결장을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 결장. S자 결장의 다른 말은 직장입니다. 거기까지가 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맹장, 결장 이런 용어들은 배우지 않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위치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맹장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을 기준으로 요 하복부 여기 그 가장 아래쪽 오른쪽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밑을 해도 중앙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에 밑이냐 이런 이제 위치상의 장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디 분이 어떻게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시험 문제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지만 안 그러면 뒤에 가는 부분들을 다 이제 암기하고 달달달 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제 욕심은 좀 이런 것들 실생활에 자격증만 따서 끝이 아니라 이걸 실생활에 좀 응용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환자가 아니더라도 자기라든지 자기 몸이라든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알려주고 봉사할 수 있고 건강관리 해줄 수 있는 건강관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한테도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장의 기능은 뭐냐? 이 대장은 맹장부터 시작해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그리고 S자 결장까지 직장까지가 이제 대장의 범위인데 여기서 이제 정상생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음식이 걸쭉하게 내려오고 남은 찌꺼기를 대변으로 예쁘게 빚어서 내보내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제일 크고요. 그것을 움직이면서 대변을 밑으로 항문 쪽으로 내려보내는 역할들을 하죠. 그 중에 이제 직장은 예쁘게 변을 빚는 역할을 하고 또 장내 세균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변비가 덜 생기겠죠.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수분 흡수의 기능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분 흡수가 이제 장에 소화된 음식물이 많이 남아있게 되면 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면 대장의 기능 중에서 이제 수분 흡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수분이 계속 밖으로 안 나가는 변들을 계속 빨아들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렇게 대변이 원활하게 밖으로 배출되지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대장은 하복부에 있죠. 그리고 노인분들한테 대변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보통 왼쪽에 S자 결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속에 있죠. 맨 밑에. 하복부 중에서 왼쪽 맨 밑에 있어요. 그쪽에 누워서 이렇게 우리 촉진을 해보면 대변을 아주 못 봐서 거기 머물러 있어 가지고 수분이 너무 빨리서 딱딱해지는 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딱딱한 변이 만져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촉진을 통해서도 환자가 어디가 불편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덩어리가 변덩어리하고 이제 암덩어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암덩어리는 굉장히 경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위장은 상복부의 주 메인 기관이고 대장은 하복부의 메인 기관인데, 위장에서의 기능은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소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복부의 메인 장기인 대장의 기능은 수분을 흡수하고 정상 세균총이 작용을 해서 변을 예쁘게 만들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속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위장이 이렇게 J자로 이 굴곡이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왼쪽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오른쪽이 비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 부위에 간이 이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복부 오른쪽 맨 그 가에 오른쪽으로 치우친 부위에 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12지장의 요 위치, 요 옆 위치, 여기에 췌장 있죠, 췌장 왼쪽에 있죠. 이 왼쪽에 있는 이 췌장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내분비기에서 다시 할 거고요. 근데 이 부속기관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부속기관이 소화기계에 큰 역할을,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소화액을 분비해주는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음식물이 통과하는 길이 소화기계지만 그 소화기계의 얇은 간을 통해서 그 음식물들이 잘 항문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속기관의 간과 췌장이 있더라. 이렇게만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복습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페이지는 12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소화기계에 노화했다는 특성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각 기관이 다 앞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배웠으면 우리가 1번과 2번을 묶어 놓으시고요. 1번과 2번은 음식이 들어갔을 때에 이제 구강이라는 곳에 이제 명칭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강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증상이 생기더라. 그게 노화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노화에 대한 특성, 노화의 특성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노화라는 부분은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됐든 비뇨기계가 됐든 기능 저하를 얘기해요. 우리가 아까 위와 장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위의 기능은 주물러서 산이 분비돼서 녹여서 내보내는 기능인데, 위장 기능에 노화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복부 메인장기 대장에 노화가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장의 기능이 뭐였어요? 수분을 적절히 흡수하고 변을 잘 만들어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노화가 되면 어떻게 변비가 많이 생기거나 설사가 많이 생기죠. 정상변을 보기가 힘든 상태가 됩니다. 수분을 적절히 흡수해야 되는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흡수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흡수를 못 해버리거나 그런 상반대의 기능 저하가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화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선생님 갑자기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어지러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숙제하시기 너무 힘들다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 노화라는 부분은 같은 말로 풀이를 하면 기능 저하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노화에 대한 특성을 골라라.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10개의 기관까지 얘기하는 몇 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준다, 아니다, 안 된다, 이런 저하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다 노화에 대한 얘기로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만약 노화에 대한 특성으로 맞는 것은 그럼 부정적인 용어를 골라야 되지만, 노화에 대한 특성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틀린 것을 골라야 되니까 긍정적인 용어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답이 다 다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128페이지에 노화에 따른 특성 1번과 2번은 이제 구강 기능에 대해서 구강 기능의 노화가 왔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3, 4, 5번, 8번은 위와 장의 기능 저하에 대해서 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 7번, 9번은 부속기관인 간과 췌장의 기능 저하, 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인 중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지금 바로 말씀드릴 아들 걸 처음으로 쓰게 되네요. 예. 고맙다 아들아. 1번과 2번 구강의 노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미각 부분에 가서 감각기계 기관에서 다시 한번 중복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잘 알아두고 가시면 그때 가서 헷갈리지 않아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소화기계에는 구강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구강의 노화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1번, 맛을 느끼는 세포의 양이 아니라 세포의 수가 줄어요. 세포의 수입니다. 양이 아니에요. 이제 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각 기능이 뭐죠? 냄새 맡는 거. 우리가 구강이라서 이제 맛만 보는 줄 아는데 후각 기능이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미각 감각기계 가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게 후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화기계를 얘기할 때 구강을 얘기하면서 후각도 들먹이고 있어요. 후각이 떨어진대요. 부정적 용어가 나왔죠. 떨어진다, 준다. 그런데 뭐가? 세포 수가 줄고 후각의 냄새 맡는 기능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미각 또한 맛을 느끼는 미각이 둔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미각에 있어서 그럼 어떤 맛을 나이가 들면 힘들게 되느냐, 어떻게 둔화되느냐, 그게 이제 시험 문제죠. 그래서 구강을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좀 작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크게 그렸는데, 여기 목젖이죠, 목젖. 이거는 혀예요. 혀 미래 막 이렇게 뼈들기가 있는 것이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단맛을 느끼는 미각이 모여 있는 곳과 신맛이 있는 곳, 짠맛을 느껴지는 그런 미각이 느껴지는 부위, 그 다음에 쓴맛을 느껴지는 미각 세포가 모여 있는 부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쓴맛입니다. 여기는 단맛이에요. 그리고 양쪽은 신맛입니다. 나머지는 영역이 되게 넓죠. 짠맛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문제는 글로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혀의 모양으로도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만약에 안 써놓고 기억이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뭐 니은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워야 되는데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외우시냐면, 자, 여러분들이 단 거를 이렇게 먹을 때 어떻게 먹나요? 이렇게 혀 끝으로 이렇게 맛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단맛을 느끼는 미각 세포의 위치는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단맛을 느낄 때만. 짠 걸 이렇게 먹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 거를 그렇게 먹기 때문에 단맛은 혀 앞 끝부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을 때 약을 뱉어내는 사람들이 투약할 때 되게 많아요. 노인분들이. 그게 이제 사례가 걸려서도 있지만 약이 써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특히 그 물약 같은 거 쓴 거 삼킬 때 환자들이 막 안 먹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쓴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넘길 때에 쓴맛을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꿀꺽 넘길 때. 꿀꺽 넘길 때 쓴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약이 투약이 제대로 위장까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이제 여기 맨 끝에 목젖에 있는 부위, 혀의 저 안쪽 끝부분이 쓴맛이 되는 거죠. 쓴맛이. 단맛 했고 쓴맛.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 거는 보통 신귤을 먹었어. 레몬을 먹었어. 레몬을 먹는데 레몬은 깨물어야 신맛이 나오죠. 여러분들 어디로 깨뭅니까? 어금니로 깨물잖아요. 그죠? 어금니가 한쪽이만 있어요? 아니, 양쪽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깨물어도 아우 셔, 이쪽으로 깨물어도 아우 셔,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신맛을 많이 느끼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위치가 혀의 양쪽 면이 신맛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짠맛이에요. 짠맛이 제일 영역이 넘죠. 자, 그런데 이런 그 맛을 느끼는 세포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진대요. 없어져서 맛을 못 느낀대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맛을 봐도 단맛이 안 느껴져. 그럼 어떻게, 명절 때 어떻게 하죠? 얘야 설탕 좀 가져와라. 왜 이렇게 안 달짝지근하냐? 그러면서 설탕을 그냥 팍팍팍팍 넣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엄마 명절 때 왜 이렇게 음식이 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신맛. 신맛은 느낌이 신맛은 짠맛. 죄송해요. 짠맛은 또 단맛은 둔해지고 또 쓴맛은 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쓴맛,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헷갈려가지고 저도 막 얘기하다가 이 부분에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데 당황스럽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단맛과 쓴맛을 못 느끼게 돼요. 나이가 들면. 그러다 보니 단맛은 못 느끼게 되니까 더 달게, 그 짠맛도 못 느끼게 되기 때문에 더 짜게 만들고요. 대신에 나이가 들면 신맛은 더 많이 느끼고 그리고 쓴맛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신맛과 쓴맛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함정을 많이 파죠. 다 세포주가 줄지만 다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짠맛과 단맛에 둔해지기 때문에 짠맛과 단맛은 더 많이 느끼려고 음식의 조리를 더 많이 양념을 치게 되고요. 그 대신에 신맛과 쓴맛은 잘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신과일을 잘 못 먹고요. 그 다음에 약을 피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가끔 이제 시강할 때 좀 헷갈려요, 제가. 그래서 하나 딱 정확하게 외우는 게 단맛과 짠맛은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정확하게 잘 느끼는 세포는 단맛과 쓴맛이다. 그것은 왜 그렇다? 그렇죠. 소화기계의 미각의 세포수가 줄어서 둔화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실수 안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위치, 단, 쓴, 그 신, 짠, 그 중에서 단맛과 짠맛은 둔해진다. 그리고 신맛과 쓴맛은 잘 느끼게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고 고르신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정리는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3번과 4번과 5번은 위장과 대장의 그 기능이 저하됐을 때 어떤 기능 저하가 오느냐 했는데, 타액과 위액 분비가 저하되죠. 원래 이제 잘 나와야 되는 것들을. 그리고 위의 산도 저하. 그러니까 위장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위산이 나와야 되고 또 펩신이 나와야 되고 막 이러는데 산도가 저하가 되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약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부정적 용어 나왔습니다. 저하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씹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저작이 안 돼서 이제 틀니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뭐 식이섬유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변비가 생기거나 영양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에 가서는 이제 대장의 그 기능이 약해지면서
가스가 차서 변비가 생기거나 아까도 얘기했죠. 설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토는 왜 오냐면 밑에 이제 대장에서 대변을 못 넣어서 이렇게 막고 있으면 하수도 구멍이 막힌 거와 똑같아요. 하수도 구멍이 막히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막 역류를 하죠.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대장에서 배변을 잘 못하게 되면 이게 들어오는 음식도 그쵸. 소화가 안 되니까 안 내려가서 자꾸 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토라는 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소화 능력이 이제 감소가 되면 노화가 와서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소화 능력이 저하되고 위산 저하가 돼 산도가 저하돼서 소화 능력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 가서는 뭐 가스가 차고 변비가 설사하고 나중에는 이제 구토까지 동반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번 그 다음에 또 하나 소화기계에 대해 대장의 그 마지막 부분이 직장인데 직장의 탄력성이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변실금이 많다는 거, 그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시고, 6번과 7번과 9번은 췌장과 간에 대한 얘기 있는데, 맨 마지막에 9번부터 하게 되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대사 능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사라는 게 뭐냐면 이게 빨리 분해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의 기능이 해독 능력이 그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약이 들어오면 빨리 해독해서 쓰일 때 쓰이고 나머지는 그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 속에 그 약물 농도가 정체기가 오래되다 보니 환자들이 중독이 되거나 막 해롱해롱 되거나 막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 기능 검사도 주기적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간에 그런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약물 대사와 약물의 그 독성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6번과 이제 7번은 부속기관인 췌장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 가장 어려워하시는데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128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당내성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보시면 개정된 책에는 양쪽 날개 부위에 빈 공간 어딘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요 기본서의 그 옆에를 앞으로 날개 부위라고 했습니다. 이 날개 부위에 거의 시험 문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 중에는 너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의학용어가 많이 나와요. 저희는 의학용어를 영어도 이제 세계 공통어라서 영어로 많이 쓰고 또 영어, 한국어 둘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참 한국말이 쉽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의학용어가 거의 한국말로만 나와서 요것을 이제 의학용어만 처음부터 끝까지 싹 해서 그 중에 한 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기계의 노화에 대한 특성을 하기 때문에 당내성이 무엇인가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당내성의 개념을 모르면 당뇨에 가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6번, 7번 6번은 췌장에서의 소화 효소가 뭐가 있을까요? 인슐린이죠. 나이가 들면 인슐린이 떨어져. 그래서 선생님 저 옛날엔 당뇨가 없었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겼어요. 유전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내가 먹는 거는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먹는데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부정적 용어 감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만큼 이 췌장에서 나오는 분해 요소인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죠.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다 젊었을 때 먹었던 양만큼 먹으면은 당뇨가 생겨요. 조금 줄여야 됩니다. 음식을. 탄수화물 특히. 그리고 뭐 과일 같은 것도 달달하게 느껴지는 거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당 내성이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가 감소로 당 내성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지방의 흡수력이
예, 떨어졌다는 얘기, 부정적 용어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빨간 펜으로 해야 되겠네요. 짜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당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노화는 당내성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노화를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용어를 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당내성이 떨어지는 게 노화죠. 떨어지는 게 노화. 이 당내성은 뭐냐면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지나가죠. 근데 이 혈관에 우리가 먹고 나면 한 30분 정도 있다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포도당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간이 하는 일은 여기서 쓰여지다 남은 것들이 만약에 나중에 꺼내서 쓸 때를 대비해서 간이 여기에서 혈관이 깨끗하라고 여기서 지방을 끌어다가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흡수. 간의 기능 중에. 그리고 간은 이제 해독하는 능력도 있고. 두 가지 기능이 있네요. 간이 해독, 그 다음에 지방을 흡수. 지방. 그래서 항상 혈관이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이 저장된 에너지를 나중에 이제 내가 뭐 배고프다 힘들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간이에요. 근데 이제 간의 기능이 부족한 간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지방 흡수가 안 되고 또 해독력이 저하되니까 첫 번째 해독 능력이 저하됐을 때는 혈중 약물 농도가 증가해서 환자분들이 세데이션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흡수하는 능력들이 감소되기 때문에 혈관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 그런 혈관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당내성은 뭐냐? 이 당내성은 자, 이게 이제 빨간색이 이제 헤모글로빈 적혈구예요. 이제 포도당이 이제 30분 있다가 이제 포도당이 이제 혈액 속에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죠. 이 포도당은 저희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이어서 이것을 운동을 하거나 땀을 쓰게 되면 이 칼로리 소모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바깥으로 이제 조직에 빠져나갑니다. 조직은 뭐냐면 근육, 장기 등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원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당내성이 저하가 되면 당내성 자체의 뜻은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능력을 당내성이라고 하는데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피가 끈적하지 않고 깨끗해지겠죠. 그런데 당내성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들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래서 당내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탁해져 있구나. 피 속에 포도당, 당이 많이 있어서 피가 끈적끈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어렵게 설명을 해놨는데 왼쪽 날개 128페이지 왼쪽 날개 당내성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몸에 있는 세포들이 혈관이 지나가면 그 혈관 안에 있는 혈액으로부터 에너지원을 쓰기 위해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들인데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면 그 흡수를 잘 못하게 되는 거지. 혈관 속에 있는 이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되면 혈관 속에 포도당이 계속 남아있게 되니까 포도당은 달잖아. 끈적끈적하게 피가 점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막힐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적게 드시고
탄수화물 줄이시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의 포도당이 변화하니까 운동을 밥 먹고 나서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운동하시는 게 굉장한 최대 효과를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한 9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구강, 위장, 그다음 대장의 기능, 그리고 부속기관인 간과 췌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탄력성의 변화 이런 것까지 했는데 소화기계의 기관들로 다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기능 저하가 되면 올 수 있는 노화에 따른 특성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당내성, 그리고 짠맛, 단맛에 둔해지고 쓴맛, 신맛은 잘 느끼게 된다. 요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시험 문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 시간에 오늘 한 내용은 다시 또 중요한 것만 복습을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 중요한 건 뭐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노화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면 저하된다, 감소한다, 떨어진다, 제거 능력이 뭐 저하된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용어가 정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내용이 너무 빨랐다, 아니면 내용이 말빠르기가 좀 본인과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속력을 내고 있는데 이 속력 이상으로 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근데 기초를 할 때는 천천히 나갈 겁니다. 아주 천천히. 그래서 이 분량을 짧게 할게요. 오늘 한 40분 정도 예상했는데 30분에서 40분 정도 예상했는데 적절히 목표를 끝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조만간에 광고도 삽입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광고를 스킵하시면 저에게 후원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가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이 방송이 비전이 있구나 생각을 하셔서 광고를 끝까지 보아주시고 제 강의를 끝까지 청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재청강 하시고 재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